대권 뉴스. (2022년 3월 9일) 수요일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각축전이 치열합니다. 요동치는 대선 판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대권 뉴스. 대선 앞두고 꼭 알아야 할 정치권 소식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소개합니다.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평론 백검 배정호 세한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정호입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때요? 제가 아스트라제네카 스티커 붙인 거. 네, 이마가 더 빛납니다. 붙이고 해요? 뭐 계속 하시죠. 뭐 백신 홍보 좋습니다. 예. 아주 화끈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취자분께서도 1번 네. 마치 대웅전 부처님 같다는 의견도 보내주시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대권 뉴스 배 교수님 뭐죠? 네, 윤희숙 의원 기자회견입니다. 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점심 먹고 나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오늘 육성을 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단 철저한 조사 끝에 어떤 혐의도 발견하지 못하면 낄낄거리며 거짓 음해를 작당한 여당 의원들 모두 의원직 사퇴하십시오. 이렇게 심각한 범죄를 남에게 씌우면서 아무거나 막 던지는 게 정치인입니까? 무슨 염치로 정치를 하실랍니까? 특히 이재명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 수행실장 김남국 의원, 이재명 캠프 남영희 대변인이 음해에 가장 앞장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캠프 자체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더러운 모이나 하는 그런 캠프라는 것입니다. 이 꼭대기가 누굽니까? 캠프 우두머리 이재명 후보입니다. 제가 무혐의로 판결나면 이재명 후보 당신도 사퇴하고 정치를 떠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네. 자, 지금 윤희숙 의원 기자회견 목소리인데 상당히 이제 격앙된 목소리예요. 뭐 우원식, 김남국, 이재명 당신도 사퇴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배정호 교수님. 일단은 윤희숙 의원의 파장이 이 정치권을 계속 크게 강타하고 있습니다. 제1의 승부수가 나왔지 않습니까? 의원직 사퇴하겠다. 그랬죠.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부친, 농지 매입이 투기 의혹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1의 승부수 사퇴하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여당에서 반격을 했지 않습니까? 본인도 이 투기에 연루된 것 아니냐. 라면서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공격을 하니까 이번에 다시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그렇죠. 제2의 승부수를 던진 것인데요. 여당의 반격도 있지만 또 언론의 검증도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더 제기가 되다 보니까 본인이 다시 기자회견을 하고 나선 것인데요. 크게 보면은 핵심은 이겁니다. 수사로 정리하겠다. 그래서 공수처에 수사 의뢰를 자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제 수사를 하려면은 여러 가지 근거들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부친이 80세 고령인데 농지 취득 자격을 따가지고 사실상 위장 전입을 해서 농지를 취득을 했는데 무려 이제 8억 2천만 원이 됩니다. 2016년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돈의 출처에 대한 의혹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자기 통장 거래 내역을 내가 제시를 하겠다. 라면서 그걸 조사하라고 그랬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른 것도 다 제시를 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압수수색도 해라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조건을 또 걸었습니다. 뭐라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다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 첫 번째 이재명 지사 캠프에 있는 우원식, 김남국, 남영희 정치권을 떠나라 네. 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 이재명 지사도 사퇴하고 정치 떠나라 라고 얘기했고 또 정치인 아닌 김어준 방송 진행자를 향해서 정치의 암적 존재다. 또 떠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뉴스공장 진행하고 있는 김어준 뉴스공장장도 떠나라. 그렇습니다. 네. 자, 무혐의가 결론이 나게 되면 그렇게 해라 이런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자, 최수영 평론가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상당히 지금 보니까 본인은 이제 내가 대선 후보도 중도에 그만두고 의원직도 내려놓겠다 했는데 마치 이제 검증을 빙자한 가짜 뉴스다. 그래서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던지고 그다음에 그 수사기관에 다 제출할 테니까
그럼 한번 서로 까보자. 이렇게 지금 강경하게 나간 건데요. 저는 사실 이 땅에 이제 좀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핵심 의혹은 세 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게 과연 그러면 이게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 두 번째, 투기 아니냐. 세 번째가 본인이 혹시 KDI 재직 시절에 사전 정보를 취득해서 아버지에 드렸거나 혹은 또 이제 가족 중에 한 명이 이제 뭐 장관 보좌관도 했고 하니까 혹시 그런 게 있지 않느냐 이런 지금 의혹을 정치권에서 세 분류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데 본인은 전혀 동의할 수도 없고 동의도 안 되고 그러니까 빨리 나를 그 의원직 사퇴를 처리해 주고 난 수사 다 받겠다. 대신 이제 만일 내가 그러니까 없는 걸로 결론이 나면은 다 같이 이건 당신들도 정치고 떠나자.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강성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제가 보기에 이 자기의 진정성과 이 어떤 이 도덕성에 대한 마치 공격을 받으니까 굉장히 이제 아마 여기서 격앙되고 흥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기회에 그럼 좋다. 사실 지금 그 국수본이 여당 의원들의 그 법 위반을 권익위로부터 통보받은 지 70일이 지났는데 아무런 결론을 안 내놨어요. 이러다 보면 계속적인 가짜 뉴스가 남발할 수밖에 없고 정치권에 대한 또 다른 의혹이 양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좀 이걸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민주당 의원들 3명에 대해서는 또 뭐 무혐의 결론 내렸다잖아요. 그러니까 더 혼란스러워지니까 차제에 지금 윤희숙 의원의 사건을 계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조속히 공수처는 못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국수본이 이걸 빨리 좀 처리해가지고 국민 앞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건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 여당의 이제 고발 그 수사 상을 빨리 좀 공개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도 마찬가지고 70일 동안 어떻게 이걸 수사를 안 합니까? 네, 그거 먼저 공개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것도 좀 빨리빨리 신속하게 그러니까 해달라. 윤희숙 의원 건을 가지고 좀 이런 계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배 교수님. 여당에서 제기한 의혹들 조금 전에 최평론가님도 뭐 농지법 위반, 투기 아니냐, 내부정보 위반관 이런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국가수사본부 특수본 수사를 자진해서 요구를 했는데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요 결국 이제 수사를 통해서 종결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장과 주장이 난무해가지고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런 의혹 제기는 사실은 윤희숙 의원 본인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처신이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는 게 지금 본인이 주장하기를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잘못이 아무것도 없는데 의원직을 갑자기 사퇴하겠다고 하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사인도 아니고 공인이고 선출직 공인이거든요. 그럼 지역구 주민들이 뽑아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분 나쁘다, 뭐 자존심 상한다는 그런 걸 가지고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고 초강수를 두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일파만파 오늘 2차 기자회견까지 나왔는데 지금 핵심 포인트는 부친의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고 두 번째 포인트는 윤희숙 의원 본인의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인데 부친의 잘못은 명백하게 나왔어요. 뭐냐면은 농지법 위반 그리고 주민등록법 위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80세 고령이 8억이 넘는 돈을 투자를 해서 농사 짓는다면서 거짓말하면서까지 왜 개발 예정지의 땅을 샀느냐. 그럼 당연히 투자를 넘어선 투자와 투기는 경계가 모호하니까 투기 목적이 아니냐 일반적으로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그럼 80 먹은 노인이 뭔가 여기 올인 배팅 할 때는 확실한 돈이 된다라는 근거가 있었지 않겠느냐. 그러면 딸하고 또는 뭐 사위하고 상의도 전에 안 했을까? 근데 공교롭게도 KDI가 있는 그 지역이고 또 KDI가 그걸 또 실사하고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또 공교롭게 이 윤희숙 의원이 근무를 했고 또 사위는 기재부 장관 최경환 친박 핵심 실세 또 측근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본인도 연루된 것 아니냐. 라는 의혹을 제기를 한 건데 이걸 가지고 뭐 상대방을 향해서 정계를 떠나라 이재명 지사 사퇴라라는 것은 결국 계속해서 정치적인 공세로 판을 몰아가는 건데 본인의 입증만 조용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수영 평론가님 지금 배정호 교수는 윤희숙 의원이 1차, 2차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사퇴를 여기까지 자처한 거 아니냐. 차라리 조용히 하면서 이 당국의 수사를 먼저 받는 게 순수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하시겠어요?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물론 이제 의원직 사퇴가 뭐 좀 무책임하다는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이 권익위에다가 조사를 의뢰한 게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 존비속도 같이 했잖아요. 우리 사회가 뭐 연좌제라기보다는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는 가족 전체가 검증받는 게 온당하다라는 측면에서 한 거니까 본인이 나는 깨끗하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농지법 위반이 됐고 땅값이 어쨌든 지금
보편적 눈높이에서 보기에 많이 올랐다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럼 내가 여기에 책임을 지겠다. 내가 나를 선출해준 어떤 서초구민들에게 그것이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온당하게 돌려드리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선의를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무책임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저는 우리 정치사에서 말로만 궤변으로 놓고 빠져나가려는 그런 말하자면 레토릭 사과보다는 오히려 나의 거취를 정치적인 거취까지 포함해서 다 돌려드린다는 거 이건 저는 굉장히 신선했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검증을 제대로 해줬어야 하는데 마치 이제 의혹 가지고 사실 가족 그러니까 그 배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그 제부가 어떤 핵심 인사의 측근이었다는 이유로 최경환 장관 때 뭐 정책 보장을 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예, 근무했었고요. 사실 저랑 같이 근무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요? 제가 2015년 그러니까 2013년부터 15년까지 근무했을 때 예. 저랑 같이 한 2달 근무했습니다. 아 청와대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그 마치 여기에서 뭐 엄청난 어떤 그 뒷정보가 있었던 걸로 이렇게 공격하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보기 온당하지 않았고 아버지도 그래서 딸이 오해받는 게 싫어서 이번에 편지를 보니까 이번 매각하겠다. 그리고 이 이익은 전체 사회에 환원하겠다. 편지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필 편지를 윤희숙 의원을 위한 일종의 해명서를 쓴 거예요. 윤희숙 의원 부친께서 직접 자필로 써가지고 이제 정말 내가 딸에게도 미안하고 이건 내가 저지른 잘못이 왜 딸에게 부담되는지 모르겠다. 나는 어쨌든 이 땅을 에비덴 도리를 다하는 차원에서 팔고 매각하고 그다음에 차액은 이익은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까지 또 아주 구구절절 편지를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JTBC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밤에 뉴스에 나갈 때 보니까 JTBC 취재팀이 그 윤희숙 의원 부친 집에 가서 아버지의 인터뷰 내용 그대로 나갔잖아요. 네, 그렇죠. 예. 건물 보러 거기 갔다가 뭐 공기도 좋고 그래서 그 논을 사게 됐다. 이런 발언 방송 이후에 그 편지가 나온 건가요? 공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시인을 했어요. 어쨌든 이제 이건 내가 어쨌든 내 판단으로 저지른 불찰인데 왜 딸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건 내가 이렇게 정리하겠다 한 건데, 그러니까 저는 윤희숙 의원이 마치 이제 이거를 정치권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모든 당신들이 제기하는 심지어 KDI 때 그런 모든 것까지 다 조사를 받을 테니까 그럼 당신들이 근거 하나도 없으면 무책임한 건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최경 평론가 입장은 윤희숙 의원이 뭐 결백하다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윤희숙 의원의 이런 처신이 무책임하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결백하다,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하니까 무책임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법을 어겨서 정말로 부끄럽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라면서 사퇴를 하면 그건 책임이 있는 행동이죠. 그런데 윤희숙 의원은 뭐라고 했느냐, 기자회견 1차 할 때 아버지는 아무 불법 비리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의원직을 사퇴한다 하니까 내가 그러면은 선출직 국회의원이 뽑아진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그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한 얘기인데, 그러면 실제로 한번 봐봐요. 아버지는 지금 본인이 잘못을 사실상 시인하고 또 그로 인한 불로소득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일단 본인이 불법을 했고 그리고 투기 내지는 투자로 인한 이익이 생겼고 10억 이상의, 그러면 그 수혜자가 윤희숙 의원인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상속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네. 양 평론가분 의견 많이 좀 개진이 됐다고 보고, 그리고 정정을 해드릴 게, 제가 아까 요 기자회견 내용을 보질 못해가지고 윤희숙 의원이 그 부동산 의혹 정면 돌파하면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달라. 저는 이제 국가수사본부에서 의뢰를 한 자. 염려 마십시오. 제가 공수처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국가수사본부라고 오히려 한 것이 잘못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뉴스 언론중재법을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배종우 교수님이 이제 KBS 기자 출신이고 그 하기 어렵다는 뉴욕 특파원도 갔다 오신 분인데, 지금 30일 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돼 있는 언론중재법, 이거 간결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핵심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개정안의 취지가 맞느냐 틀리냐. 취지. 그리고 두 번째는 내용이 맞냐 틀리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처리하는 방식이 어떤 게 바람직한 것이냐라는 것인데, 일단 개정안의 취지는 가짜 뉴스로 인해서 너무나 피해자들이 많다. 그리고 국민 여론도 50% 이상이 이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언론중재법이 통과돼야 된다. 물론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만 여론은. 따라서 이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두 번째로 근데 내용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쟁점 법안이 있어서 내용이 그래서 독소 조항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게 대부분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 여전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처리 방식과 관련해서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신중론도 나오고 있고 속도 조절론도 나오고 있는데 좀 사회적인 논의 과정을 좀 철저히 거쳐서 가능하면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그런 법이니까 네. 사회적 합의 여야는 물론이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 좋겠다라는 이제 이 세 가지인데 저도 두 번째 세 번째는 동의를 하고요. 예. 사회적인 논의와 또 협의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고 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제1야당인데 뭐 하느냐. 무조건 반대만 하는 거예요. 논의 과정도 참여하지 않고 따라서 제1야당이면 또 수권 정당 되겠다고 목소리 높이면 대안을 제시하고 논의 과정에 이 중요한 법안에 참여해라라는 네.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취지 자체는 배 교수께서는 찬성하지만 네, 저는 찬성합니다. 내용이나 이런 면에서는 좀 심사숙고할 부분이 남아 있다. 그렇습니다. 최시영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취지는 누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가짜 뉴스 양산하는 거 피해자를 구제하고 이런 거 중재하자. 근데 이게 언론 중재법이 돼야 되는데 언론 처벌법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법이 잘못하면 교각사루다. 그러니까 소뿔을 바로잡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소를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빈대 잡다가 초가상관 태우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법이 굉장히 초반 출발 논의부터 잘못됐다. 왜냐하면 법이 입법화 과정을 거치려면 세 가지 정도 저도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일단 내용에 정당성이 있느냐. 두 번째는 절차적 정당성이 있느냐. 그리고 그 해당 입법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어느 정도 동의가 형성되느냐. 이 세 가지가 저는 다 지금 누락이 돼버렸어요. 사실 이 법을 처리하면서 전체적인 공청회 한 번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당이 이렇게 속도를 이렇게 굉장히 강조하는 거는 저는 그거죠. 문화관광위원회가 이제 9월 되면은 야당에게 야당위원장 이제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이 법을 통과시켜서 법사위를 보내자. 그리고 법사위가 여당이 그랬잖아요. 법사위가 이제 자구수정 정도만 하게 하고 내용에 손대는 거 못하게 하자 해놓고선 지금 내용에 손을 댔어요. 법사위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여당이 자가당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 일단 저는 그래요. 우리 사회에서 정말 유신 때부터 엄청나게 투쟁해왔던 그 동아투이 사건서부터 연루된 그런 아주 참 언론인들에서 포진된 자유언론 실천 연합에서 이 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들여다볼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마치 속도전 경쟁하듯이 기마전 치르듯이 이렇게 빨리 처리해서 그럼 뭘 원하는 것인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이 법은 좀 속도를 조절해야 두 됩니다. 분이 뭐 비슷한 견해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취지 자체는 피해 시민을 좀 언론으로부터 피해받은 시민들을 구제해보자. 이게 이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취지인데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선을 좀 다듬어야 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그러면 30일 날 본회의에서 이제 여야가 이제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연기를 이미 상정된 거는 연기를 못 시킵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언제 처리하느냐 여야가 합의하면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만. 제가 볼 때는 30일 날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분수령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민주당이 그날 의총을 합니다. 근데 의총의 분위기가 어떻게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오늘 뭐 보도에 따르면 송영길 대표하고 이철이 청와대 정무수석이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청와대에서 좀 우려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들리기도 하는데 잠깐만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그런데 결국은 전원위원회를 소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전원위원회에서 민주당의 논리가 나오고 국민의힘의 논리가 나올 거예요. 만약에 국민의힘의 논리가 압도한다면은 처리를 못하죠. 그러나 국민의힘의 논리가 압도를 당한다면 저는 처리할 것으로 봅니다. 전원회의가 안 열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그 필리버스터가 우선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필리버스터가 31일까지 가면은 일단 이번엔 회기에서 처리 못 해요. 그럼 이제 다음에는 필리버스터를 못 하죠. 이게 자동 연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동 상정이 되니까 저는 어쨌든 여야가 합의해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까지 국민적 관심이 높고 내외신에서조차 관심이 높은 거를 여당이 일방 처리하는 건 대선에 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법이 왜 이렇게 민주당이 목매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야 합의 처리하는 게 맞다. 짧게요. 여야 합의를 해야 되는데 야당이 무조건 불참하면 어쩔 수 없이 통과시켜야 아니 됩니다. 장을 마련해 줘야죠. 장을 마련해 줘야 전원위원회도 참석 안 하겠다고 하잖아요. 아니 일단 필리버스터는 본인들이 주장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 자기들 부당성을 주장한다는 거니까. 필리버스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전원위원회 하면은 전 국회의원들이 참석해서 자기들의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의견 개진 자체를 안 하고 무조건 반대만 하고 대안이 없잖아요. 수정안을 냈는데 협의를 하려면은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원위원회 민주당이 사실 전원위원회를 가려고 하는 거고 여야 전략적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꼭 전원위원회 가서 얘기를 하는 것만이 대안을 내는 건 아니라는 거. 그 전에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에 확보할 때 그 얘기를 했었어야죠. 안건조정위원회도 불참했잖아요.
그거는 수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 따로 구성해 버렸잖아요. 그럼 수적으로 하면은 본회의도 수적으로 부족하니까 또 불참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민주주의를 본인들이 부정하는 방향을 세워놓고 밀어붙이면은 그 사이에 있는 절차적 정당성들이 형성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죠. 자, 이 두 분 말씀하시는 동안 저는 3부에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